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오전 봤을 때 보시다시피 CNN에서는 이란이 휴전 제안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그런 고민들도 하실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딱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바로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전쟁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죠? 바로 유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또 하락을 하게 되고, 유가가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엄청나게 급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장 안에는, 자본시장 안에는 이런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이 유가에 나타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다시 재발발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시면 소폭 이렇게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또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이슈라는 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쵸? 오늘 새벽에 반등을 보여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이런 이슈가 나와야지만 이렇게 다시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겠죠. 그런 관련 이슈를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댓글로 잘 참여를 해주시고, 수호님, 푸시님, 오들꽃님, 쭈니님, 소망님, 나무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란 대로 벌써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먼저 시작점을 잡고 나머지 코인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줄 거니까 지금 조금 상승 변동성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댓글로 또 상승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상승 남겨주시면 또 금세 또 올라와 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기운도 팍팍 받으시고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됐으면 다음의 이슈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 이슈를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물가지표, 실적지표, 청문회까지 계속해서 지금 증시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들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파월 청문회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거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쉽게 말을 해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금이 시장이 풀리게 되면서 위험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이더리움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나타날 금리 결정,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6월 18일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는 앞으로 발표될 지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보시면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월러 이사가 4달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에 나섰습니다. 물론 월러 이사만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토마스 바킨이나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신중히 해야 된다. 그리고 가을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 어떻게 보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또 상승할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월러 이사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크지도 않고 고용 둔화 위험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연준 인사별로 해서 다 말이 다르다 보니까 이번 청문회에서 과연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이 시사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금 2025년 7월 30일 FED 미팅 보이신가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7월 달까지는 높다라는 것인데 그 가능성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 시기, 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번 청문회 24일 오늘부터 해서 25일까지 있을 예정인데 과연 여기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봐야 됩니다. 자 이게 현재 상황에서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관련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빨리빨리 저 영상으로 업데이트해서 저희 영상 채널에 또 올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제 채널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상승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데브네트 출시, 그쵸? 데브네트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자, 여러분들 개발자 테스트 전용이에요. 자, 우리가 햇반으로 제가 예시를 드렸잖아요. 햇반을 처음에 만들자마자 바로바로 소비자한테 파나요? 아니죠. 이제 개발팀이 있을 것이고 회사 안에서 이렇게 햇반을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갈지 이런 테스트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런 과정이라는 게 결국 개발자 테스트 전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의 신약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임상시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상시험자를 모집을 해서 임상시험을 하듯이 이렇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참여를 해서 공개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테스트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이제 메인넷에 적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데브넷 출시부터 해서 메인넷까지 보통 3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저는 9월 중순경에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2022년도에는 머지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그리고 2달 전부터 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보시다시피 지금 어떤 상황들이에요. 자, 우리가 현재와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유사한 흐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때와 정말 등락이라는 게 보시면 이때도 220만원대부터 해서 밑에 187만원 구간까지 또 하락을 보여줬고 또 단번에 또 올라와 줬잖아요. 지금 솔직히 보게 되면 딱 저희가 여기 있는 상황들입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회복해주는 흐름들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붙은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2023년 4월 달이었죠. 자, 이전 한 달, 2달 전부터 해서 강력하게 또 이렇게 또 상승을 보여주고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분명히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 조정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헷갈리시고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는데 다른 코인들은 또 안 오르고 그쵸? 근데 다른 코인이 왜 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왜 그렇죠? 지금 시장의 자금은 시장에 돈이라는 게 흘러가게 되고 그게 가장 먼저 어디로 흘러가게 돼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그렇죠? 이 레이어 1 위주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돈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흘러가게 됨으로써 이제 이더리움 안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이 순차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더리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더리움만 움직였기 때문에 솔라나 비트코인만 위주로 해서 반등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약간 더딘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알트가 움직이긴 합니다. 왜 움직여요? 이슈가 있는 코인들 위주로 해서만 움직이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슈화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이. 자, 그렇죠? 제가 이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저께도. 그래서 오늘 세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이 있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무작정 아무거나 매수를 하나요? 아니죠. 아까 이더리움 이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더리움 이슈가 뭐예요? 바로 푸사카 업그레이드. 그렇죠?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스 한도가 높아진다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스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많은 코인들을 들고 계실 겁니다. 그죠? 결국 올라가는 코인은, 수혜를 받는 코인은 결국 몇몇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추천을 드렸던 코인들이고요. 아시겠죠? 아마 구독자분들은 다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코인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저녁 시간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현금 비중은 얼마나 들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코인들을 들고 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들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비중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저녁 시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비중 잡아서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시면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이제 한 분 점검을 했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자, 구성 방법, 그리고 어떤 코인을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지 비중 관리까지도 제가 오전에 해드렸고요. 오후에도 몇몇 분들께서 신청이 있어서 계속해서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겠죠. 올라가면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수익을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드리고자 하니까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란 보이시죠? 자, 무료 코인 아빠와 수익 내기 보이실 겁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보유 종목 진단도 꼭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점검을 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간 소통방 입장만 눌러주시게 되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소통방에만 초대를 해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유 종목 진단도 같이 남겨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번 상승장에서 어떤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보면서 보유 종목 진단 드리고자 연락을 드리니까 여기를 꼭 빼먹지 마시고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락 받으실 연락처, 점검 받으실 연락처 여러분들 똑같은 형태로 기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 한 번만 좀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현재 1%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아마 이른 오후부터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고 양봉을 뛸 겁니다. 바로바로 회복을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세이 보시게 되시면 저희가 나갔던 위치가 270원이었잖아요. 두 번 나갔습니다. 250원짜리, 270원짜리.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전 고점 구간이 어디예요? 이전 고점 구간이 380원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하면 더 올라갈 것이고, 돌파하지 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현재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거래가 많이 실린 위치가 이전에 구간들을 봤을 때 320원 그리고 340원입니다. 그래서 340원 구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통방에 계신 분들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340원 구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현재가 370원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 매도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340원 구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은 정리를 한다. 이탈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도달하지 않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인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450원 구간, 440원에서 450원 구간 우리가 현재 2차 목표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40원에서부터 해서 480원 구간 2차 아시겠죠? 1차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요. 2차는 마찬가지로 또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저녁 시간 때 또 좋은 코인 들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